안녕하세요. 제슬리 인턴 여러분. 자, MP 종목 분석 시간인데 오늘은 미국 MP에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거의 1년 동안 미국 시장을 주도해 왔던 헬스케어 종목 중에 대장주죠. 1111. 네. 지난번에 유나이티드 헬스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우리 방찬영 프로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14112가 최상무님 그 헬스케어 1등 맞죠? 예, 미국에서 헬스케어 섹터 1위고요. 원래는 유나이티드 헬스였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좀 주춤하는 가운데 1112가 비만 치료제로 치고 나오면서 지금 부동의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올해 들어와서 연초 이후 마이너스잖아요. 예, 11112는 플러스죠. 예, 1112는 지금 25% 정도 와. 연초 이후 올랐습니다. 네. 보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뭐 7천억 달러네요. 예, 맞습니다. 7321 7천억 달러면 얼마예요? 이게 950조라는 말인가요? 예, 그 엄청난 회사이네요. 그 111 분석해 보니까 어때요?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를 변동하는 요인이라고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부터 그 공부해 보니까 네. 야 이거는 사야 되겠다 싶어요. 아니면 저는 1111보다 노보노디스크를 좀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일단 기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뭐 비만 치료제 쪽에서 지금 1111이랑 노보노디스크랑 서로 경쟁하는 구도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 분석하다 보면 노보노디스크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자, 1111 기업 개요부터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1111은 항우울제인 프로작으로 원래 유명했던 미국의 다국적 제약 회사인데요. 페니실린 소아마비 백신, 인슐린을 최초로 대량 생산한 회사이며 세계에서 항정신성 약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프로작 외의 대표 제품으로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에비스타,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자이프렉사,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암 치료제, 면역 질환 치료제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회사마다 이런 특징이 있나요? 뭘 잘한다, 어떤 약을 잘한다. 아무래도 주력 상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11은 원래 항우울제인 프로작이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위궤양 치료제는 뭐 잔탁 이런 것처럼 그 무슨 치료제 이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프로작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프로작을 몰라가지고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이것저것 뭐 많이 하고 있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당뇨 및 비만 치료제가 가장 주력 상품입니다.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자, 그리고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이 나오네요. 밑에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 표를 보니까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다이어비리가 요게 당뇨죠. 네. 그리고 그 옆에가 온컬러지? 이게 항암제, 암 치료제입니다. 요게 항암제고요. 네. 이뮤놀로지가 이제 면역 치료제. 면역 질환 치료제고. 그리고 뉴로사이언스인가요? 네,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나 뭐 뇌쪽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군요. 그리고 21년, 22년, 23년, 24년, 24년부터는 포드고 25년도 포드. 그 품목별 매출 규모가 나오네요, 보니까. 네.
당뇨하고 비만은 합쳐놨다, 그죠? 네, 아무래도 당뇨 치료를 하면서 뭐 비만 관련 치료 기전도 있다 보니까 둘이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당뇨, 비만, 그리고 이 품목별로, YOY 크로스도 나오네, 보니까. 네. 야, 24년에 당뇨, 비만 치료제에 YOY 크로스가 23년에도 36% 가까이 나왔는데, 올해도 39% 나오네?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신약 젯바운드가 출시가 되어서 그게 잘 팔리게 되면서 40% 정도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젯바운드, 네. 비만 치료제. 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항암제는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규모 네. 되는 것 같고, 면역 치료제, 그리고 신경과내 치료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당뇨 비만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죠? 그래서 매출 비중 많이 차지하는 당뇨 비만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제 관련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이제 총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쭉 나와 있는 그래프, 그런 도표인데요.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좀 폭발적 인기를 끌기 시작한 23년부터 20%대의 총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향후 2년간 20%대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3년에 연구 예산에 3.8 빌리언 그리고 인수합병에 많은 비용이 지출돼서 좀 감소했으나 24년에 다시 정상화되면서 영업이익이 YOY로 약 104%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네요. 올해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군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40%는 증가한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얼마 나옵니까? 영업이익률은 지금은 20%인데 이제 24년에는 33%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꺾이느냐, 다시 늘어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 전에 21년, 22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27%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23년에는 21%대로까지 왜 이렇게 떨어졌죠? 이때가 이제 비만약 같은 신규 약 개발 같은 거에 이제 예산을 쓰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총 매출은 19.5% 늘어났으니까, 네. 뭐 갑자기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면 R&D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23년에 보니까 R&D 비용이 그전 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군요. 네, 맞습니다. 그전 해가 9억 900만 달러였는데 23년이 38억 달러로 그죠? 네. R&D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 R&D 비용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24년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드네. 네. 1억 1,700만 달러. 내년에도 1억 5천만 달러. 그러면 작년, 재작년이나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해서 지금 올해 내년에는 그 이익을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갖고 오는 그림인 것 그런 같습니다.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보면 되겠네. 네. 순이 그로스도 보니까 올해 112% 증가하고 내년에도 42% 증가하고 주당 순이익 EPS가 작년 23년도에 6달러 30이었는데 올해 13달러 배로 늘어나네. 네, 맞습니다. 근데 최성문이 예, 이 주가는 이미 이걸 선반영을 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선반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사실 이게 비만 치료제가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네. 비만 기전이 있어가지고 임상을 공격적으로 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승인 받았군요. 예, 승인 받아서 원래 그 같은 그 약물이었는데 당뇨병으로도 쓰이고 비만으로도 쓰이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아까 당뇨하고 비만을 같이 보는 거는 적절한 분류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다른 기전에도
적응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임상이 그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조금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최상무님이 그 111 실적 발표 그거 요약해 주셨을 예.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무슨 그 고지혈증이라든지 비알코올성 그 지방간염 이런 쪽도 계속해서 그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에 네. 대해서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당뇨병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비만 치료제로 확산이 되고 또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는 거로 봐서 그 요즘에는 뭐 이거 하나로 만병통치약 비슷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은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딱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러다가 이거 만병통치약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11112 전방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전망이 2024년 1월 IQVIA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28년까지 글로벌 헬스케어는 연간 5에서 8% 정도로 2.3 트릴리언 시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미국 헬스케어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약 40%를 차지를 하는데 2028년까지 736빌리언 그리고 24에서 28년 연간 2에서 5%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요. 그 밑에 아래표는 2028년에 가장 의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치료 분야에 대해서 나열한 것인데요. 암 치료제, 면역, 당뇨, 심혈관계 치료제가 대부분이 가장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상위 4개 모두 111에서 진행하는 품목들이고 암 치료제는 28년까지 연간 14에서 17%의 성장을 하고 비만 치료제는 28년까지 24에서 27%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제는 바이오 시밀러의 영향으로 성장이 좀 둔화될 예정입니다. 암 치료제도 CAGR이 거의 15% 정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 성장이고 비만 치료제가 28년까지 CAGR이 24에서 27%. 네. 엄청나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예. 이제 좀 초기 국면이에요. 어떻게 예. 보면. 초기 국면이고 실제로 세계보건협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비만 인구 네. 또는 과체중 인구 이런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들 날씬해서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특히 그런 그 치료를 그런 수요가 되게 강한 거로 나와 있어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약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이 과체중처럼 보이는 분들이 예. 길거리에서 가끔씩 이래 보여요. 그죠? 예, 저도 그 해보면은 비만하고 과체중 사이에 있더라고요. 아니, 최상무가 예. 비만하고 과체중. 과체중 사이라고? 예. 과체중도 아니고. 과체중은 넘어서 비만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게 수치가 있잖아요. BMS 수치가. 예. BMI. BMI가. 수치. 예. 의외네. 예, 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가 과체중이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가 약간 기준이 좀 빡빡한 편입니다. 그죠? 네, 너무 빡빡해. 근데 미국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예. 제가 미국 가면 엄청 날씬해. 상대적으로. 엄청 날씬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튼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25% 가까이 성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를 누가 쓰는가 보면 이 부자들이, 그죠? 예. 가장 치료를 많이 받는다라는 걸 본 기사를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가 아무튼 굉장히 성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비쌉니다. 비싸고. 비싸요. 그 한 달 그 치료비가 제가 알기로 1,몇백 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와. 150만 원, 160만 원 뭐 이 정도. 한 달에 그 정도면 뭐 1년이면 엄청나네요. 예. 비쌉니다. 비싸네요. 그리고 뭐 그 수량도 좀 부족하고. 예. 그럼 미국에서만 지금
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아니 국내에도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게 허용이 됐습니다. 아,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음. 많이 수량이 부족해서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겠네. 미국에서도 지금 쇼티지니까 그게 우리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자, 그 밑에 면역 치료제는 바이오시밀러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가 끝난 약들은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좀 특허가 끝난 약을 다른 제약회사에서 좀 싸게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폭발적인 뭐 성장 같은 건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가격이 아무래도 좀 싸지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래서 밑에 당뇨 시장 전망을 좀 보시면 왼쪽 그림이 미국에서 이제 당뇨에 대한 소비인데요. 밑에 파란색 진한 막대 그래프가 제약회사들이 가져가는 순 매출입니다. 당뇨 환자가 많아지면서 사용량이 늘어나고 당뇨 분야에 쓰이는 의료비는 점점 증가를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이 $35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당뇨 치료제 가격을 좀 낮추고 이로 인해서 제약회사가 당뇨 치료제로 가져가는 순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세계적으로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은 28년에 당뇨 시장은 연간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5%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 시장을 보시면 당뇨 시장은 좀 축소되는 것에 비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GLP-1에 힘입어 향후 연간 25% 정도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0년에 3.2 빌리언이었던 시장이 2023년에 24 빌리언 달러로 성장을 하였고 28년에 74 빌리언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노란색은 이제 업사이드랑 다운사이드로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는 131 빌리언까지 상방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하방으로는 39 빌리언까지 만약에 시나리오가 좀 안 좋다면 그렇게 좀 수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BMI 나오네요. 그래서 2035년에 BMI 30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25%가 비만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왼쪽에 가장 퍼센트가 높은데요. 57% 정도가 비만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57%가 비만. 현재는 성인의 한 42% 정도, 5명 중 2명 정도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아까 최상무가 과체중에서 비만 사이라 예, 했죠? 과체중에서 비만 사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예. 비만은 아닌 거잖아요. 비만은 아닙니다. 아, 사이니까. 예. 야, 근데 미국은 성인의 57%가 비만이 된단 말이죠. 현재는 42%? 네, 맞습니다. 5명 중에 2명. 근데 미국 가보면 5명 중에 2명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에서는 사실 날씬한 사람을 보는 게 5명 중에 한두 명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몰랐던 건데, 당뇨 시장은 오히려 역성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 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안 했으면 어떻게 보면 당뇨만 하고 있다고 보면 예. 이 역성장하는 제품을 팔고 있을 뻔했네요. 네. 활로를 찾은 거죠, 그죠? 예. 매출 구조가 완전히 뭐 비만 쪽으로 비만 치료제가 매출을 견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비만 치료제 좀 작동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비만 치료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저희가 음식을 섭취를 하면 소장에서 그 음식을 섭취했다고 인지를 하고 네. 소장의 L세포라는 곳에서 포도당이 들어온 것을 감지를 하고 인크레틴 호르몬을 방출을 합니다. 인크레틴 호르몬은 우리 몸 혈액 속에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 사라지는데요. 인크레틴 호르몬의 종류로는 유명한 GLP-1 그리고 GIP 이 두 개가 있고 체중 감량 효과는 이 둘이 같이 작용했을 때가 제일 크고 GLP-1 단독으로 작용했을 때가 중간이고 GIP가 제일 적습니다. 이 인크레틴 호르몬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식사를 한 후에 이제 나타나는 정상적 생리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이 인크레틴 호르몬은 혈액 내를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속 장기의 여러 수용체에 작용해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밥을 먹었으니 배부르다는 느낌을 몸에서 느끼게 만들고 장에서 영양소 흡수를 위해 위장관 운동을 지연을 시킵니다. 음식을 먹었으니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와 반대되는 글루카곤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이 중 비만 치료와 관련된 주요 효과는 장운동 감소, 식욕 감소가 있습니다.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이러한 작동들을 하게 하고 네. 이 비만 치료제가 네. 식욕을 뭐 감퇴시키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을 어떻게 좀 영향을 줘서 식욕에 대한 부분을 감퇴시키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밥을 먹지 않아도 이 호르몬을 맞게 되면 이 호르몬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뇌에 있는 수용체에 작용을 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루카곤도 비만 치료제의 시장에 또 새로 개발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인슐린과 좀 글루카곤의 성질을 좀 알아보면 인슐린은 저희가 이제 유명한 당뇨 치료제인데 사실은 이게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을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걸 세포 안에 넣어줘서 합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 작용이 증가하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의 분해를 멈추고 중성지방 저장량을 늘리고 간에서 당 성분을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도록 하고 지방간의 위험을 높입니다. 근데 글루카곤은 반대로 몸에 있는 지방이나 글리코겐을 태워서 혈당을 높이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이 작용을 하면 우리 몸에 저장된 에너지원들을 태워 체중 감소 효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 요것만 읽어보니까 약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식욕을 감퇴시켜서 너무 많이 먹지 않게끔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해서 몸 안에 축적돼 있던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또 태우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비만이 치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GLP-1의 작용이 아니라 글루카곤이 따로 작용하는. 그래서 네. 글루카곤도 이제 추가로 같이 작용하는 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GLP-1은 이 글루카곤에는 영향을 주는 건 아니네요. GLP-1은 오히려 글루카곤을 억제하는 억제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크레틴 호르몬의 부작용을 좀 알아보면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습니다. 담도 질환이나 장폐색, 위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장관 운동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췌장염이나 췌장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으나 최근 메타 분석 결과 췌장암은 오히려 도와준다고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체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 이들 또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 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2달, 3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